나폴레온 힐 성공의 제3법칙 신념의 활용.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에서 신념은 17가지 원칙 중 세 번째에 해당하며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자 기적을 만드는 연금술로 묘사됩니다. 힐이 말하는 신념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나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잠재의식에 명확한 목적을 각인시켜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념의 활용과 그 속에 숨겨진 성공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고 바라는 거? 오늘 얘기는 좀 다를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믿음은요, 성공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거든요. 어떻게 그 도구를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업가가 기분 좋게 로스앤젤레스에서 팜스프링스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하지만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하더니 길 한가운데서 완전히 써버린 거예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잘 가던 길이 갑자기 꽉 막혀버린 겁니다. 이 사업가는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보닛을 열어봤는데 와, 그 복잡한 엔진 속을 보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이걸 대체 어쩌란 말인가 하는 그런 무력감에 휩싸인 겁니다. 바로 그때 정비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엔진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정말 어이없게도 아주 작은 공기 필터에 낀 먼지를 그냥 입으로 후 풀어서 털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 거대한 기계를 멈춰 세운 원인이 고작 먼지 한 줌이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정비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가끔 사람들 마음의 필터에도 먼지가 너무 많이 껴서 우주가 보내는 좋은 기운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 말,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속 엔진을 멈추게 하는 그 먼지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믿음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할 때는 왼쪽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잘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그냥 막연한 바람이죠.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믿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아주 능동적인 마음의 상태고요.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촉매제이자 실용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한쪽은 그냥 기다리는 거고 다른 한쪽은 내가 직접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그럼 이 강력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접속하는 걸까요? 나폴레온 힐은 그 대상을 무한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걸 무슨 종교적인 신 같은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주 전체의 모든 지식과 영감,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와이파이로 여기에 접속해서 필요한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자,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3단계 안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자,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타는 욕망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한 주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걸 어떻게 이룰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로드맵을 그려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계획만 세우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무한지성과의 연결이 시작되고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는데 이걸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엔진을 막아버리는 정신적인 먼지죠. 앞에서 봤던 자동차 이야기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 내 행동을 가로막고 있는 그건 과연 뭘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먼지는 바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야망 자체를 질식시켜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먼지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튀지 않으려고 안전해 보이는 다수의 의견 뒤에 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심지어는 상상했던 병이 실제로 몸에 나타나게까지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먼지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창조적인 힘인 믿음과 파괴적인 힘인 두려움. 이 둘은 절대로 한마음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요.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아요. 그리고 그 정원에 무엇을 심고 키울지는 정원사인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긍정의 씨앗, 즉 나의 불타는 욕망과 목표를 계속해서 심고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잡초가 보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의심, 걱정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영향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목표를 위한 물과 햇빛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거라는 기대와 감사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겁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행동은 모든 믿음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아무리 간절히 믿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의 필터는 우주의 축복이 마음껏 흘러들어올 만큼 깨끗한가요?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먼지가 잔뜩 껴서 모든 것을 막고 있나요?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신념을 여러분. 활용하는 과정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확실한 주요 목적은 씨앗이고 무의식은 그 씨앗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입니다. 신념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돕는 햇빛과 수분이며 두려움과 의심은 끊임없이 뽑아내야 할 잡초입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신념의 빛을 비춘다면 작은 도토리에서 거대한 참나무가 자라듯 당신의 욕망은 반드시 현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순간의 편의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항상 주변 상황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다. 무언가 훌륭하게 해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결정의 순간마다 오른쪽을 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다. 그 순간 가장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신 자신뿐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쉬운 길을 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